4부 세계의 독재자에서 또 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독재자들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주세요.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는 1976년 군부 쿠데타로 이사벨 페론 정부를 전복시키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경제 위기와 좌익 게릴라 활동을 빌미로 국가 재건과정이라는 명목을 내걸었죠. 서구 기독교 문명을 수호한다며 헨리 키신저와 미국 정부의 묵인 하에 조직적인 국가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ESMA를 비롯한 비밀 수용소 340여 곳을 운영하며 좌익 게릴라는 물론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까지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을 출산시킨 후 아기는 군인 가정에 입양시키고 산모는 살해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매주 흰 스카프를 두르고 사라진 자녀들을 찾아 시위했지만 대부분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에 참패한 후 군정의 정당성이 무너지며 1983년 민정 이양과 함께 실각했습니다.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니카라과. 니카라과의 소모사 일가는 3대에 걸쳐 45년간 니카라과를 사실상 사유지처럼 지배했습니다. 초대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가 1936년 권력을 잡은 후 그의 아들들이 뒤를 이었죠. 특히 막내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는 1967년부터 1979년까지 가장 잔혹한 독재를 펼쳤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국민방위대를 사병화했고 니카라과 전체 경제의 20%와 주요 산업체들을 독점했습니다. 1972년 마나과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 구호물자마저 횡령해 암시장에 판매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죠. 산디니스타 해방 전선의 저항이 거세지자 농촌 지역의 인디오 마을들을 무차별 폭격했고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쏜다며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1979년 혁명으로 축출되어 마이애미를 거쳐 파라과이로 망명했지만 1980년 아순시온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암살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파울루스 카가메 루안다. 루안다의 파울루스 카가메는 1994년 투치족 대학살을 끝낸 해방자이자 동시에 새로운 강권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난민으로 자란 그는 루안다 애국 전선을 조직해 후투족 극단주의 정권과 맞서 싸웠죠. 100일간 80만 명이 학살당한 대학살을 막은 후 루안다 사람은 후투도 투치도 아닌 하나라며 민족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부패 척결과 효율적인 행정으로 루안다를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 불릴 정도로 발전시켰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언론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정적들을 해외에서까지 암살했으며 대학살에 대한 다른 시각의 연구나 보도를 금지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 개입해 자원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국제적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헌법을 개정해 2034년까지 연임 가능하게 만들며 종신 집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파에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호세 안토니오 파에스는 시몬 볼리바르와 함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치른 영웅이었지만 권력욕에 사로잡혀 독재자로 변모했습니다. 야노스 평원의 목동 출신으로 뛰어난 기병술과 카리스마로 부하들의 충성을 얻었죠. 1830년 그란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가 분리 독립할 때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1863년까지 직간접적으로 33년간 베네수엘라를 지배했습니다. 과이키프로들이라 불리는 무장한 목동들을 사병화해 반대파를 탄압했고 대토지 소유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했죠.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고 원주민과 혼혈들을 차별했으며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라티푼디움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1859년 연방전쟁이 발발했고 5년간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와 다시 권력 투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1873년 뉴욕에서 객사했습니다. 모부투 세세 세코 자이르.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 세코는 1965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32년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명은 조제프 데질의 모부투였지만 아프리카 전통 회귀 정책의 일환으로 모부투 세세 세코 쿠쿠 은겐두 와자 방가로 개명했죠. 콩고민주공화국의 이름을 자이르로 바꾸고 수도 레오폴드비를 킨샤사로 카탄가를 샤바로 개명했습니다. 서구식 정장 대신 아바코스트라는 전통 의상을 입도록 강요했고 기독교 이름 사용도 금지했죠. 풍부한 구리, 코발트, 다이아몬드 등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서방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냉전 시대 반공의 보루 역할을 하며 미국과 벨기에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죠.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40억 달러 이상을 축적했고 벨기에와 스위스의 별장들을 소유했습니다.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1990년대 들어 로랑
카빌라가 이끄는 반란군이 우간다와 르완다의 지원을 받아 진격하자 1997년 모로코로 망명했습니다. 같은 해 전립선암으로 사망했죠.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에리트레아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는 30년간 에티오피아와 독립전쟁을 벌인 해방투사였지만 1993년 독립 후 독재자로 변모했습니다. 1998년 에티오피아와 국경 분쟁을 일으켜 수만 명이 희생되었고 이후 무기한 국민복무제를 도입해 젊은이들을 사실상 노예로 부렸죠.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으며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릴 정도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바시르 수단의 알-바시르는 1989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해 30년간 수단을 지배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샤리아법을 전국에 확대 적용했죠. 특히 다르푸르 지역에서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들을 동원해 흑인 부족들을 학살했고 이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시민봉기로 축출되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테오도르 오비앙 척도기니의 테오도르 오비앙은 1979년 삼촌인 마시아스 응게마를 쿠데타로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44년째 집권 중인 현직 독재자 중 한 명이죠. 석유 발견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국민의 70%는 여전히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테오도리는 파리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저택과 슈퍼카드를 소유하며 사치를 부리고 있죠. 파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의 파르베즈 무샤라프는 1999년 나와즈 샤리프 총리를 축출하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협력하며 국제적 지지를 얻었지만 국내에서는 사법부와 언론을 탄압했죠. 2007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법원장을 해임했고 2008년 탄핵 위기에 몰려 사임했습니다.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는 1989년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 소련 붕괴와 함께 대통령이 되어 27년간 통치했습니다. 2005년 안디잔에서 일어난 시위를 진압하며 수백 명을 학살했고 반대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산채로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2016년 사망할 때까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독재자였죠. 구르방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방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2006년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의 사망 후 권력을 잡았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니아조프보다 더한 기행을 보였죠. 자신의 황금 동상을 세우고 담배와 술을 금지했으며 오페라와 서커스까지 금지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출로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국민들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했죠. 2022년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며 왕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도 권력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독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권력에 취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앞으로도 계속될 독재자들의 충격적인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재자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도 부탁드립니다.